벗어. 지금 당장. 남자의 목소리는 불어닥치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은 마치 기계가 명령어를 입력하듯 딱딱한 어조였다. 뭐 미쳤어. 이 날씨에 옷을 벗으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앨리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영하 30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고 속눈썹에는 이미 하얀 성에가 낀 지 오래였다. 입을 벌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 이 설산 한복판에서 눈앞의 한국인 남자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2번 말하게 하지 마. 동스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싶지 않으면 그 젖은 고어텍스 껍데기 벗으라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미 육군 델타포스 소속 엘리트 대위 앨리스 카터. 그녀에게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은 사실 귀찮은 행사에 불과했다. 최첨단 장비와 압도적인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미군에게 한국군은 그저 의욕만 앞선 파트너 정도로 보였으니까. 특히 그녀의 파트너로 배정된 707 특임대 소속 박시우 상사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훈련 시작 전 브리핑룸. 앨리스는 최신형 GPS 트래커와 발열조끼, 경량화된 티타늄 스틱을 점검하며 시우를 흘긋 쳐다봤었다. 그는 구식처럼 보이는 야전삽과 투박한 정글도, 그리고 촌스러울 정도로 두꺼운 털양말을 배낭에 쑤셔 넣고 있었다. 헤이, 상사님. 박물관에서 오셨어요. 요즘 누가 그런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녀요. 우린 신속 대응 훈련이라고요. 짐이 무거우면 내 뒤만 쫓아오다 끝날걸요. 앨리스가 비웃음 섞인 농담을 던졌다. 주변 미군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시우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군화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조여 맬 뿐이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앨리스의 자존심을 긁었다. 뭐야, 영어 못 알아듣나. 덩치만 큰 곰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 곰 같은 남자의 진가가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원도의 겨울산은 최첨단 위성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괴물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목표 지점인 고지대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낯빛으로 변하더니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국지성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1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젠장. GPS가 먹통이야. 위성 신호가 안 잡혀. 앨리스가 소리쳤다. 그녀가 자랑하던 최신형 장비들은 영하의 추위와 전파 방해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당황한 앨리스가 대열을 확인하려던 찰나 발밑에서 끔찍한 진동이 느껴졌다. 구구구구.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가 울부짖는 소리였다. 눈사태였다. 피해십시 방향. 바위 뒤로 누군가가 앨리스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챘다. 박시우였다. 그의 악력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앨리스가 뭐라고 반항하기도 전에 시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경사면 아래로 몸을 날렸다. 와르르르. 쾅. 거대한 눈덩이와 얼음 조각들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집어삼켰다. 세상이 뒤집히고 하얀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앨리스는 비명을 질렀지만 입안으로 차가운 눈가루만 들이닥쳤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앨리스는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다행히 시우가 만들어준 에어포켓 덕분에 숨은 쉴 수 있었지만 온몸이 젖어버렸다. 눈사태에 휩쓸리며 눈이 5단으로 파고들어 녹아내린 탓이었다. 살아있나. 눈을 헤치고 시우가 불쑥 나타났다. 그의 얼굴도 긁히고 피가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 내 다리. 무전기는 본대와는 떨어졌다. 통신도 두절이다. 그리고 지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해가 지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거다. 시우는 덤덤하게 최악의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앨리스의 상태를 살폈다. 너
옷 안이 다 젖었군. 괜찮아. 이 옷은 최신형 방수 소재라. 방수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는 거지. 안에서 녹은 눈물은 못 막아.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 손실 속도가 240배 빠르다. 지금 넌 걸어 다니는 얼음팩이야. 시우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다행히 눈사태가 멈춘 곳은 바위 틈새가 만들어낸 작은 자연 동굴 근처였다. 그는 앨리스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그 상황으로 돌아왔다. 벗어. 속옷만 남기고다. 시우는 자신의 배낭을 열어 마른 판초 우유와 담요를 꺼내고 있었다. 앨리스는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싫어,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미 육군 대위야. 감히 어디서 명령질이야. 앨리스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이미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치아는 딱딱거리며 부딪히고 있었다. 전형적인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다. 시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급 여기선 그딴 거 필요 없어. 여기선 살아남는 놈이 대장이야. 그리고 지금 넌 스스로 옷 갈아입을 힘도 없는 조난자일 뿐이고. 시우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앨리스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는 차가운 바위 벽이었다. 시우의 커다란 손이 앨리스의 겉옷 지퍼를 향해 뻗어왔다. 이거 놔, 성추행으로 고발할 거야. 군사재판감이라고 앨리스가 반항하며 시우의 뺨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시우는 고개만 살짝 까딱해 그녀의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속도로 그녀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제압해 벽에 고정시켰다. 압도적인 힘이었다. 앨리스는 숨이 턱 막혔다. 시우의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앨리스의 얼어붙은 뺨에 닿았다. 잘 들어. 대위, 난 시체랑 같이 밤을 보낼 생각 없어. 네가 고발하든 욕하든 상관없는데. 살아서 해. 살리려면 난 무슨 짓이든 한다. 시우의 눈은 야수 같았다. 그 눈빛에 앨리스는 압도당했다. 거칠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욕망이 아닌 살려야겠다는 필사적인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찍. 시우는 망설임 없이 앨리스의 젖은 전술조끼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오만했던 델타포스의 자존심이 한국의 촌스러운 상사 앞에서 무참히 발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젖은 옷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고 시우가 건네준 거친 양모 담요가 몸을 감싸는 순간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거칠고 무례한 남자의 손길이 지금 이 지옥 같은 설산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구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바위 틈새 밖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푸르스름한 안광 여러 개가 번뜩였다. 크르르르. 굶주린 짐승들의 낮은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고 있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크르르르. 바위 틈새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와 뒤섞여 환청처럼 느껴졌다. 앨리스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방금 전까지 시우에게 옷을 벗기우며 느꼈던 수치심은 순식간에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늑대야, 설마 한국에 늑대가 있어? 앨리스가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그녀의 손은 시우가 덮어준 거친 양모 담요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시우는 대답 대신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댔다. 쉿. 목소리 낮춰. 놈들은 소리에 민감해. 바람이 우리 쪽에서 불고 있어서 냄새는 못 맡았을 거야. 하지만 소리를 내면 끝장이야. 시우는 천천히 배낭에서 야전삽을 꺼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동굴 입구를 눈과 나뭇가지로 막기 시작했다. 투박해 보였던 그의 야전삽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최첨단 소총보다 든든해 보였다.
그는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지 않고 아주 작은 환기구와 관측 구멍만을 남겨두었다. 일단은 지나간 것 같군. 시우가 낮게 속삭였다. 그제야 앨리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자마자 몸에 통증이 밀려왔다. 눈사태에 휩쓸릴 때 바위에 부딪힌 왼쪽 발목이 욱신거렸고 젖은 머리카락은 얼어붙어 두피를 찔렀다. 무엇보다 그녀가 자랑하던 최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배낭 구석에 처박힌 GPS 단말기는 액정이 깨져 먹통이었고 발열조끼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차가운 돌덩이와 다를 바 없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앨리스가 망가진 GPS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장비들? 이거 하나면 위성 통신도 되고 조난 신호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다 쓰레기였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만했던 델타포스 장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시우는 묵묵히 휴대용 고체 연료에 불을 붙였다. 작은 깡통 안에서 피어오르는 미약한 불꽃이 어둠을 밝혔다. 그는 반합에 눈을 담아 녹이기 시작했다. 장비는 도구일 뿐이야. 결국 사는 건 사람이지. 자책할 시간에 따뜻한 물이나 마셔. 시우가 녹인 눈물을 건넸다. 미지근하고 흙냄새가 섞인 물이었지만 앨리스에게는 그 어떤 고급 와인보다 달콤했다. 고마워. 그리고 아까는 미안했어. 옷 벗기라고 했을 때 앨리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상관없어. 살리기 위한 거였으니까. 시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군화끈을 풀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앨리스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두꺼운 털 양말이었다. 신어. 젖은 발 계속 두면 동상 걸려서 잘라내야 해. 시우는 앨리스의 젖은 양말을 벗기고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둔 털 양말을 신겨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앨리스는 이 낯선 한국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훈련 시작 전 박물관에서 왔냐고 비웃었던 그 구식 장비들이 지금 그녀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다. 상사님은 무섭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 무섭지? 나도 사람인데. 시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707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야. 두려움을 통제하는 거지. 널 반드시 살려서 돌려보낼 거다. 그게 내 임무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단단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앨리스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강한 의지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동굴 안의 온도는 고체 연료 하나로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앨리스의 몸이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담요 2장을 겹쳐 덮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추워. 너무 추워. 감각이 없어. 앨리스의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시우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 자면 안 돼. 하지만 앨리스의 고개는 힘없이 툭 떨어졌다. 저체온증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었다. 시우는 이를 악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젠장. 용서해라. 시우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던졌다.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가 불빛 아래 드러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앨리스가 덮고 있는 담요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눈덩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던진 돌멩이였다.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에 시우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반사적으로 앨리스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야전삽을 움켜쥐었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늑대인가 아니면 구조대. 하지만 밖에서는 바람 소리 외에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1분, 2분,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바람에 날린 거였나 보군. 시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지금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 추위가 더 급했다. 앨리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도 춥다고 웅얼거리며 시우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리 와. 시우는 앨리스를 꽉 끌어안았다. 맨살과 맨살이 맞닿았다. 앨리스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비틀었지만 그녀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가만히 있어. 살고 싶으면 내 체온을 가져가. 시우의 뜨거운 체온이 앨리스의 차가운 피부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차가움에 소스라쳤지만 이내 그 온기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굳어있던 세포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온기를 찾아 시우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시우의 가슴에 닿자 시우 역시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극한의 상황, 좁은 동굴,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은 남녀. 이성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의료 행위였지만 남자의 본능까지 완전히 잠재우기는 힘들었다. 따뜻해. 앨리스가 꿈결처럼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시우의 쇄골을 간지럽혔다. 조금만 참아. 해가 뜨면 괜찮아질 거야. 시우는 애써 딴 생각을 하며 그녀의 등을 거칠게 문질러 주었다. 마찰열이라도 일으켜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앨리스의 떨림이 잦아들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볼에 다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시우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벽에 머리를 기댔다. 품 안의 여자는 이제 살았다. 새벽녘. 앨리스가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남자의 탄탄한 가슴팍이었다. 자신이 발라의 상태로 남자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 남자가 날 살렸어. 수치심보다는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먼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시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뚝뚝함 대신 피로와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굵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굽게 담은 입술. 그녀가 알던 동양의 촌스러운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하고 섹시한 남자였다. 다 봤으면 일어나지. 갑자기 시우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깼어요. 앨리스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다. 시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상체를 일으켜 옷을 입었다.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군. 다행이야. 그의 무심한 태도에 앨리스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어젯밤 일은 잊어.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편해. 시우는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입구를 막아둔 나뭇가지를 치웠다. 눈부신 햇살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보라는 멈췄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잔혹한 설산의 아침이었다. 가자. 오늘 안으로 능선을 넘어야 해. 구조대가 올 수 있는 평지까지 가야 한다. 두 사람은 장비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앨리스는 시우의 뒤를 따르며 그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온기가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가지 않았다. 눈 덮인 숲길을 걷던 중 시우가 갑자기 멈춰섰다. 멈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왜 그래요? 냄새가 나. 냄새, 무슨 냄새요? 피냄새. 그리고 짐승의 누린내. 시우가 천천히 허리춤에서 정글도를 꺼냈다. 숲의 정적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눈 덮인 덤불 사이로 회색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 동굴 밖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의 주인들. 굶주린 늑대무리였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젠장. 포위됐어. 시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늑대들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은 입가에 붉은 피를 묻히고 있었다. 그 피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군복 조각이 놈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었다. 누군가 이미 당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그들이었다. 내 뒤로 물러서. 시우가 앨리스를 막아서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늑대 6마리가 반원형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먹잇감이 지쳐있고 부상당했다는 것을. 총 어딨어 쏴버려요. 앨리스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건 훈련용 공포탄뿐이었다. 소리로 쫓을 순 있어도 실질적인 살상은 불가능했다. 공포탄은 한 번뿐이야. 놈들이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극받아서 달려들 수도 있어. 리스크가 너무 커. 시우는 총 대신 정글도를 고쳐 쥐었다. 그리고 왼손에는 야전삽을 들었다. 우두머리를 노린다. 대장놈을 잡으면 나머지는 흩어질 거야. 그때 우두머리 늑대가 신호를 보냈다. 크르르. 컹. 양쪽에서 늑대 2마리가 동시에 시우를 향해 도약했다. 숙여 시우는 앨리스의 머리를 누르며 몸을 회전시켰다. 휙. 정글도가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선두로 달려들던 늑대의 앞다리가 깊게 베었다. 깨갱.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뒹굴었다.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다. 왼쪽에서 달려드는 놈의 아가리를 야전삽으로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늑대의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순식간에 2마리를 제압했다. 앨리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현대전이 아니었다. 원시적인 생존 투쟁. 그 자체였다. 시우는 군인이 아니라 야수였다. 늑대보다 더 지독한 야수. 하지만 늑대들도 만만치 않았다. 동료가 당하자 우두머리가 직접 나섰다. 놈은 교활했다. 시우가 자세를 바로잡기 전 그의 사각지대인 허벅지를 노리고 파고들었다. 시우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날카로운 이빨이 시우의 전투복 바지를 뚫고 살점을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흩뿌려졌다. 시우. 앨리스가 비명을 질렀다. 시우는 고통을 참으며 늑대의 목덜미를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늑대가 발버둥치며 시우의 팔을 핥히었지만 그의 악력은 풀리지 않았다. 죽어라, 이 새끼야. 시우는 정글도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늑대의 급소에 꽂아 넣었다. 푹. 뜨거운 피가 시우의 얼굴에 튀었다. 우두머리가 힘없이 축 늘어졌다. 대장이 죽자 나머지 늑대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시우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놈들을 노려보며 포효했다. 꺼져. 그 기세에 눌려 늑대 무리는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정적이 찾아왔다. 시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는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도 앨리스를 먼저 걱정했다. 앨리스는 달려와 시우의 다리를 살폈다. 상처가 깊었다. 당신,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왜 그랬어요? 그냥 총 쏘지. 총소리는 위치를 노출시켜. 시우가 힘겹게 말했다. 누구한테요? 여긴 우리밖에 없잖아요. 아니. 늑대 이빨에 끼어 있던 군복 조각. 그거 한국군 것도 미군 것도 아니었어. 시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까 우두머리 늑대와 엉겨 붙었을 때 놈의 입에서 빼낸 천조각이었다. 이건 러시아제 위장복 패턴이야. 이 산에 우리 말고 다른 놈들이 있어. 그것도 아주 위험한 놈들이. 앨리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조난당한 줄 알았던 설산이 사실은 거대한 사냥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때 시우가 갑자기 털썩 쓰러졌다. 과다출혈과 전투의 피로가 한계에 달한 것이었다. 시우, 정신 차려요. 앨리스는 쓰러진 시우를 끌어안았다. 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늑대의 이빨에 감염된 것일까 아니면 독. 시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앨리스의 손을 꼭 잡았다.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죽어. 하지만 그는 일어설 수 없었다. 앨리스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자신이 그를 지켜야 할 차례였다. 그녀는 시우의 배낭을 열어 응급키트를 꺼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혈대를 감고 항생제를 주사했다. 죽지 마요. 절대로. 내가 당신 살릴 거야. 앨리스는 이를 악물고 시우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거구의 남자가 실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에 깊은 발자국이 남았다. 그들의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쫓고 있었다. 망원 렌즈의 반사광이 숲속에서 반짝였다. 타겟 확인.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남자는 부상. 처리할까요? 무전기 너머로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아직은 놔둬. 그들이 물건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앨리스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었다. 시우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지만 80kg이 넘는 특수부대원의 몸무게를 지탱하며 눈 덮인 산길을 걷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헉. 안흙을? 조금만 더 가면 돼. 앨리스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고 늑대를 피하느라 뛰었던 다리는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그가 가르쳐준 생존 법칙이었다. 내려놔. 앨리스. 시우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버리고 가. 혼자라면 구조대 만날 수 있어. 시끄러워요. 당신이 그랬잖아. 날 살려서 돌려보내겠다고. 당신 약속 지키려면 살아서 같이 가야지. 어디서 무책임하게 죽으려고 해. 앨리스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콧대 높은 델타포스 대위가 아니었다. 동료를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한 명의 군인이었다. 그녀의 도끼에 시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성질머리하고는 알았다. 같이 가자.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에 비틀거우며 나아갔다. 시우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면서도 앨리스가 미끄러질 때마다 그녀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앨리스는 시우가 쓰러지려 할 때마다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줄이 되어 얽혀있는 상태였다. 한참을 걸었을까? 그들 앞에 버려진 산악 대피소가 나타났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엔 충분해 보였다. 저기요, 저기까지만 가요. 앨리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피소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나무 바닥에 시우를 눕히고 주변에 널려 있는 나무 조각들을 모아 불을 피웠다. 따닥따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자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잘했어. 앨리스. 훌륭해. 시우가 손을 뻗어 앨리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구조대가 아니라 적이라니. 하지만 시우의 판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시우를 부축했다. 어디로 가요? 놈들이 스노모빌을 타고 온다면 평지로 올 거야. 우린 험지로 간다. 빙벽지대로? 빙벽이여. 다친 다리로 거길 어떻게. 살고 싶으면 가야 해. 그곳만이 놈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두 사람은 다시 차가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불과 10분 뒤 대피소 앞에 검은색 스노모빌 5대가 멈춰섰다. 검은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대피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바닥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모닥불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놓쳤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걸 보니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붕대 조각을 집어들었다. 핏자국이 선명했다. 부상자가 있다. 핏자국을 쫓아라. 여자는 생포하고 남자는 죽여. 남자의 차가운 명령이 설산에 울려 퍼졌다. 놈들의 등에는 정체불명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다. 국가급 기밀을 노리는 전문 사냥꾼들이었다. 빙벽지대는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 같았다. 깎아지른 듯한 얼음 절벽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시우와 앨리스는 아이젠을 착용하고 서로의 몸을 로프로 연결했다. 절대 밑을 보지 마.
앞사람 발자국만 보고 따라와. 시우가 명령했다. 다리 부상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그는 선두에서 길을 개척했다. 앨리스는 이를 악물고 그를 따랐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녀를 잡아주었다. 그 줄은 단순한 밧줄이 아니라 시우의 의지였다. 시우, 놈들이 왜 우릴 쫓는 거죠? 우린 그냥 훈련 중이었는데. 앨리스가 물었다. 우리가 본 것 때문일 거야. 시우가 얼음벽에 피켓을 박으며 대답했다. 본 거라니요. 눈사태가 나기 직전. 산 정상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렸어. 자연적인 눈사태가 아니었어. 누군가 고의로 일으킨 거야. 그리고 아까 늑대 입에서 나온 러시아 군복. 이 산에 무언가 숨겨져 있어. 놈들은 우리가 그걸 봤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근처에 접근했기 때문에 제거하려는 거야. 음모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것이었다. 그때 시우의 배낭에 있던 통신 장비에서 기이한 소음이 들려왔다. 삐삐삐삐 이게 무슨 소리죠? 전파 방해 신호야. 제밍을 걸고 있어. 이 근방 일대의 통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뜻이지. 놈들은 철저해. 외부 구조 요청을 원천 봉쇄하고 우리를 고립시켜 사냥하려는 거야. 시우는 멈춰서서 지도를 확인했다. 이 빙벽을 넘으면 통신 중계소 잔해가 있어. 거기라면 제밍 신호를 뚫고 비상 주파수를 송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 희망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우두둑 앨리스가 발을 디딘 얼음 덩어리가 부서져 내렸다. 채섬 앨리스의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다. 앨리스 시우가 반사적으로 로프를 잡아당겼다. 팽팽해진 로프가 시우의 허리를 강타했다. 부상당한 다리에 엄청난 하중이 실렸다. 으악 시우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로프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바닥에 피켓을 깊숙이 박고 온몸으로 버텼다. 앨리스는 낭떠러지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이었다. 시우 줄 끊어요. 이러다 당신까지 떨어져요. 앨리스가 울부짖었다. 시우의 다리에서 피가 배어나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죽는다. 닥쳐 내 허락 없이는 못 죽어. 시우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올라와 내 눈 보고 올라와 넌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앨리스는 눈물을 닦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남자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음 벽을 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시우는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로프를 조금씩 당겼다.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앨리스의 손이 벼랑 끝에 닿았다. 시우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얼음판 위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안 놨어요? 앨리스가 시우의 피투성이 손을 잡고 울었다. 말했잖아. 널 버리지 않는다고. 시우가 헐떡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빙판 아래쪽에서 둔탁한 진동이 느껴졌다. 놈들이 스노모빌을 버리고 등반 장비를 갖춰 쫓아오고 있었다. 저기 있다. 쏴 타항 총성이 얼음 계곡을 울렸다. 총알이 시우의 머리 옆 얼음 기둥을 박살냈다. 파편이 얼굴에 튀었다. 뛰어 시우와 앨리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앞은 끊어진 빙하의 크레바스 틈. 뒤는 총을 든 사냥꾼들. 독 안에 든 쥐가 된 상황이었다. 건너뛰어야 해. 시우가 크레바스 건너편을 가리켰다. 폭이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다. 도움닫기 할 공간도 부족했다. 미쳤어요. 저길 어떻게 뛰어요? 방법이 있어. 내가 너를 던진다. 뭐라고요? 나를 믿어? 내가 널 던지고 네가 착지하면 나를 로프로 당겨줘. 우리 둘의 호흡이 맞아야 살 수 있어. 시우의 눈은 진지했다. 앨리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 남자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좋아요.
해봐요. 시우는 로프를 짧게 감아쥐고 앨리스의 허리를 잡았다. 하나, 둘, 셋. 시우의 괴력과 함께 앨리스의 몸이 허공으로 날았다. 으아, 앨리스는 건너편 얼음턱에 간신히 매달렸다. 아이젠으로 얼음을 찍고 기어 올라갔다. 성공이야, 시우. 이제 당신 차례예요. 앨리스가 로프를 잡고 준비했다. 그런데 시우가 뛰지 않았다. 그는 건너편에서 총을 든 놈들을 향해 야전삽을 치켜들고 있었다. 시우,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요. 먼저 가. 내가 놈들을 막겠다. 안 돼, 같이 가야죠. 약속했잖아요. 이 다리로는 못 뛰어. 내가 뛰면 네가 딸려와서 같이 떨어진다. 어서 가가서 구조 요청해. 시우는 로프를 끊으려 했다. 앨리스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안 돼, 끊지마, 하지마. 당,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번에는 시우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시우의 몸이 휘청거리며 크레바스 쪽으로 기울었다. 시우,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시우의 몸이 뒤로 넘어가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어깨에 박힌 총알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그의 눈동자에 절규하며 손을 뻗는 앨리스의 모습이 비쳤다. 여기까지인가? 시우는 눈을 감으며 추락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허공에서 멈췄다. 툭, 둔탁한 충격과 함께 허리에 묶인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건너편에서 앨리스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로프를 끊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몸을 얼음 기둥에 묶고 온 힘을 다해 시우의 추락을 막아낸 것이었다. 80kg이 넘는 거구의 추락 하중이 그녀의 허리를 조였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안 놓쳐. 절대 안 놔. 앨리스는 피가 나도록 로프를 움켜쥐었다. 시우는 크레바스 벽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위를 올려다보자 놈들이 절벽 끝까지 다가와 있었다. 독한 놈들이군. 아직도 안 죽었어. 리더 격인 용병이 킬킬거렸다. 그가 총구를 아래로 겨눴다. 그 순간 앨리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시우가 늑대와 싸울 때 흘렸던 단 한 발 남은 조명탄 권총이었다. 지옥으로 꺼져 펑 붉은 섬광이 용병의 눈앞에서 터졌다. 눈부신 빛과 열기의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틈을 타 앨리스는 죽을 힘을 다해 로프를 당겼다. 시우 역시 정신을 차리고 피켓을 벽에 박으며 기어올랐다. 빨리 놈들이 다시 오기 전에 시우가 가까스로 건너편으로 넘어왔다. 두 사람은 얼음 바닥에 널브러졌다. 앨리스의 허리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시우의 어깨에선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미친 여자. 줄을 끊었어야지. 시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타박하는 말투였지만 눈빛은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다. 당신 명령 안 들을 거예요. 난 당신 부하 아니니까. 앨리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다. 조명탄 때문에 놈들은 잠시 시야를 잃었지만 곧 다시 쫓아올 것이다. 그들은 빙벽 너머 숨겨진 좁은 통로로 몸을 숨겼다. 시우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억눌린 신음이 동굴을 울렸다. 조금만 더. 앨리스는 핀셋으로 뼈조각 사이에 박힌 총알을 집어냈다. 잡았어요. 땡그랑. 피 묻은 총알이 바닥에 떨어졌다. 시우는 기절하듯 고개를 떨궜다. 앨리스는 재빨리 지혈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옷도, 손도 시우의 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시우를 품에 안았다. 어젯밤과는 반대로 이번엔 그녀가 시우를 지켜주고 있었다. 당신 정말 바보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나를? 앨리스는 시우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처음엔 그저 무뚝뚝하고 촌스러운 한국 군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헌신적인 남자였다. 그의 등 뒤에 엎혀올 때 느꼈던 그 든든함. 절벽에서 자신을 밀어내려던 그 희생정신. 앨리스의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시우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고열 때문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지원이는 안 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름들은 그의 과거에 묻어둔 아픈 상처들인 것 같았다. 앨리스는 그를 더 꽉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시우. 여기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녀는 시우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속삭였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듯. 다음 날 아침, 시우의 열이 내렸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앨리스를 찾았다. 앨리스는 그의 곁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시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시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을 임무와 국가를 위해 살아왔다.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이국적인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일어났어요. 앨리스가 부스스 눈을 떴다. 덕분에 내가 날 살렸어. 시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빚 갚은 거예요. 쌤쌤이죠. 앨리스가 미소 지었다. 그때 동굴 밖에서 기계음이 들려왔다. 윙, 윙, 드론이었다. 정찰 드론이 동굴 입구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놈들이 위치를 특정한 것이다. 들켰어. 이동해야 해. 시우가 다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어깨 통증 때문에 비틀거렸다. 무리하지 마요. 제가 부축할게요. 두 사람은 동굴을 빠져나왔다. 저 멀리 설원 위로 검은 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용병들이었다. 이번엔 스노모빌이 아니라 설상차 스노우캣까지 동원했다. 본격적인 사냥이었다. 놈들이 작정했군. 단순한 추격이 아니야.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시우는 지형을 살폈다. 앞은 탁 트인 설원, 뒤는 절벽.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앨리스. 총 쏠 줄 알지. 시우가 놈들에게서 노획한 아까 절벽에서 떨어뜨린 놈의 시체에서 챙긴 소총을 건넸다. 물론이죠. 사격대회 우승자라고요? 앨리스가 총을 받아 능숙하게 장전했다. 좋아. 이제부터 우린 도망자가 아니야. 사냥꾼이다.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놈들을 하나씩 낚아서 처리한다. 준비됐나? 준비됐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설산의 하얀 눈 위로 빛빛 전투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놈들이 데려온 최종 병기가 무엇인지. 설상차 뒤에 실린 거대한 금속 상자. 그 안에서 나오는 섬뜩한 냉기가 전장을 얼어붙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셋, 둘, 하나. 쏴. 탕. 앨리스의 손끝에서 총성이 울렸다. 500m 거리. 설상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용병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설상차가 중심을 잃고 빙판 위를 미끄러지며 뒤따르던 스노모빌과 충돌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 나이스 샷이오가 감탄했다. 앨리스의 사격 실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오만했던 델타포스 장교가 아니라 진짜 전사였다. 당신 코칭 덕분이에요. 바람 읽는 법 정확하던데요. 앨리스가 씩 웃으며 놀이쇠를 후퇴 고정했다.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용병들을 뒤로하고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게릴라전이었다. 시우는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앨리스는 저격을 담당했다. 707의 침투 능력과 델타포스의 화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계속해서 지원 병력이 몰려왔다. 게다가 시우의 부상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지만 안색이 창백했다. 여기서 잠시 쉬자. 시우가 낡은 사냥꾼 오두막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춥고 먼지투성이었지만 잠시나마 놈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 밤이 깊었다. 시우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앨리스는 그 옆에 앉아 비상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딱딱하게 굳은 초코바 하나를 반으로 쪼개 시우에게 내밀었다. 먹어요. 체력 떨어지면 못 싸워요. 시우는 초코바를 받아들고 물끄러미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봐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그냥. 처음 봤을 때랑 너무 달라서. 시우가 피식 웃었다. 처음엔 그냥 철없는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꽤 쓸만한 군인 같네. 칭찬으로 들을게요. 사실 나 군인이 된 거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앨리스가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얌전히 경영 수업이나 받길 원했어. 근데 난 증명하고 싶었어. 여자라고, 재벌 딸이라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당당해 보였던 그녀의 이면에 숨겨진 인정 욕구와 외로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근데 이번에 알았어. 난 아직 멀었다는 거. 당신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앨리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시우를 바라보았다. 시우는 말없이 앨리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누구나 처음엔 그래. 그리고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나를 살렸잖아. 넌 내가 본 최고의 파트너야. 시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앨리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시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시우는 그녀를 다독여 주었다. 차가운 오두막 안. 두 사람의 체온만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때 앨리스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우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앨리스의 눈동자에 비친 시우의 모습.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시우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앨리스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거운 입술이 맞닿았다. 생존을 위한 인공호흡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갈망과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였다. 사랑해요. 시우. 앨리스가 입술을 떼며 속삭였다. 살아서 나가자. 나가서. 제대로 데이트하자. 촌스러운 군인 말고 멋진 남자로. 시우가 앨리스의 이마에 키스하며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로맨스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두막 밖에서 낯선 기계음이 들려왔다. 아까 설상차 뒤에 실려있던 그 금속 상자가 열리는 소리였다. 위잉, 척척, 무거운 발소리.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기계였다. 뭐지 저 소리는. 시우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젠장. 저런 것까지 가져왔나. 오두막을 향해 걸어오는 것은 사족 보행 전투 로봇이었다. 기관총과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살인기계. 인간의 감정도 피로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사냥꾼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도망쳐 뒷문으로 시우가 앨리스의 손을 잡고 뛰었다. 그 순간 로봇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두두두두 오두막이 벌집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나무 파편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두 사람은 눈밭을 굴렀다. 전투 로봇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나무 기둥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갔다. 저게 뭐예요? 터미네이터야. 앨리스가 비명을 질렀다. 무인 전투 로봇이야. 암시장 다크 웹에서나 거래되는 프로토타입 같아. 놈들이 우릴 죽이려고 작정했어. 로봇은 지치지 않고 쫓아왔다. 열화상 센서가 정확히 두 사람의 체온을 추적했다. 숲속 어디에 숨어도 소용없었다. 따돌릴 수 없어. 싸워야 해. 시우가 판단했다. 하지만 소총탄으로는 로봇의 장갑을 뚫을 수 없었다. 약점이 필요했다. 센서야 놈의 눈을 멀게 해야 해. 시우가 외쳤다. 앨리스. 내가 유인해 줄 수 있나. 내가 뒤로 돌아가서 센서를 부수겠다. 미쳤어요. 저 화력 앞에 미끼가 되라고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놈의 사격 패턴을 읽어. 기계는 단순해. 입력된 대로만 움직여. 너의 움직임이라면 피할 수 있어. 시우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앨리스는 심호흡을 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좋아요. 해볼게요. 대신 실패하면 저승 가서 바가지 긁을 거예요. 앨리스가 눈밭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로봇의 시선을 끌었다. 야, 깡통 로봇 여기야 위잉 철컥. 로봇의 포탑이 앨리스를 향해 돌아갔다. 두두두두 총알이 앨리스의 발 뒤꿈치를 따라 박혔다. 그녀는 나무 뒤로 숨었다가 다시 뛰어나오기를 반복했다. 죽음의 술래잡기였다. 그 사이 시우는 로봇의 사각지대로 우회했다. 부상당한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고통을 씹어 삼키며 달렸다. 로봇이 앨리스에게 집중한 순간 시우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다. 쾅 시우가 로봇의 등 위에 올라탔다. 로봇이 거칠게 몸을 흔들었다. 시우는 로봇의 목 부분에 있는 카메라 센서를 향해 정글도를 내리찍었다. 가강 티타늄 합금이라 칼이 튕겨나갔다. 단단하군. 그렇다면 시우는 품에서 수류탄을 꺼냈다. 놈들에게서 뺏은 것이었다. 그는 안전핀을 뽑고 로봇의 관절 틈새, 배선이 드러난 곳에 쑤셔 넣었다. 앨리스 엎드려 시우가 로봇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쾅 폭발음과 함께 로봇의 다리가 박살났다. 기계 괴물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스파크를 튀겼다. 해냈어. 앨리스가 환호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숲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 짝, 짝. 대단하군. 구식 군인들이 최신 병기를 잡다니.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그 위에는 최고급 모피 코트를 걸친 남자. 그 뒤로 수십 명의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누구냐? 시우가 앨리스를 막아서며 물었다.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들을 잡으러 온 주인이지.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다. 그 산 정상에 있던 실험실. 거기서 데이터를 빼돌렸지. 내놔. 그러면 살려주마. 실험실 우린 그런 거 몰라. 우린 훈련 중이었다. 거짓말. 너희가 그 근처를 지나갔다는 걸 다 알아. 시치미 떼지 말고 내놔. 안 그러면. 남자가 손짓하자 용병 하나가 앨리스의 다리를 향해 총을 쐈다. 탕악. 앨리스가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앨리스 시우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용병들이 개머리판으로 시우를 가격했다. 퍽. 시우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다음은 머리다. 말해. 데이터 어딨어? 절체절명의 위기.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놈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놈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때 시우의 눈에 쓰러진 로봇의 잔해가 들어왔다. 아직 작동 중인 배터리 팩이 스파크를 튀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사태 때 묻혀있던 불발된 다이너마이트 상자가 보였다. 아까 오두막 근처 광산 입구에서 본 것. 시우의 머릿속에서 미친 계획이 떠올랐다. 알았다. 말하지. 데이터는 저기 있다. 시우가 손가락으로 로봇 잔해 쪽을 가리켰다.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시우는 앨리스와 눈을 마주쳤다. 준비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시우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놈들은 데이터가 담긴 USB를 꺼내는 줄 알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시우가 던진 건 라이터였다. 라이터가 로봇에 터진 연료 탱크 위로 떨어졌다. 엎드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쾅.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로봇의 잔해와 다이너마이트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엄청난 눈보라와 파편을 만들어냈다. 용병들이 폭풍에 휘말려 나뒹굴었다. 지금이야. 뛰어. 시우는 부상당한 앨리스를 둘러엎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혼란을 틈타 탈출에 성공한 것이다. 두 사람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좁은 동굴로 피신했다. 앨리스의 다리 총상은 심각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지혈해야 해. 젠장. 붕대가 없어. 시우가 자신의 옷을 찢어 앨리스의 허벅지를 묶었다. 앨리스는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시우의 얼굴을 만졌다. 당신도 많이 다쳤잖아요.
시우의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난 괜찮아. 문제는 놈들이야. 이제 진짜 화가 났을 거야. 이 산을 이 잡듯이 뒤질 거다. 시우는 배낭을 뒤져 마지막 남은 장비들을 확인했다. 저격 소총 한정, 권총 한정, 그리고 나이프 2개. 놈들은 수십 명. 화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우린 여기서 죽는 건가요? 앨리스가 힘없이 물었다. 아니, 우린 죽지 않아. 놈들이 실수했어. 실수요, 우리를 흩어놓지 않았다는 거. 너와 내가 함께라면 우린 최강이야. 시우가 앨리스에게 저격 소총을 넘겨주었다. 내가 내 눈이 되어줘. 내가 놈들의 발이 되겠다. 그들은 반격을 준비했다. 앨리스는 동굴 입구의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저격 포인트를 확보했다.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손과 눈은 살아있었다. 시우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근접전을 준비했다. 타겟 확인. 11시 방향. 300m. 셋. 앨리스의 무전이 시우의 이어셋에 들려왔다. 카피. 이동한다. 탕 앨리스의 저격이 적중했다. 선두에 서 있던 용병이 쓰러졌다. 놈들이 당황하여 엄폐물을 찾을 때 시우가 그들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서걱. 단숨에 놈들의 목을 베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령이야. 놈들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용병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앨리스의 정확한 브리핑과 지원 사격, 그리고 시우의 신출귀몰한 침투 능력.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707의 은밀함과 델타포스의 정밀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였다. 하나둘씩 용병들이 쓰러져 갔다. 전세가 역전되고 있었다. 놈들이 쫄았어. 후퇴하고 있어. 시우가 보고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공격 헬기였다. 놈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헬기다. 피해. 시우가 소리쳤다. 헬기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었다. 바바바바. 바박. 동굴 입구가 박살났다. 앨리스가 있는 곳이 무너져 내렸다. 앨리스. 시우가 비명을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무너진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시우. 나 괜찮아요? 갇혔지만 살아있어요? 무전기 너머로 앨리스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하지만 헬기는 시우를 조준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둘 다 죽는다. 시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앨리스, 잘 들어. 내 배낭에 위성 전화기가 있어. 아까 놈들한테서 뺏은 거야. 재민 구역을 벗어나면 연락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내가 헬기를 유인하겠다. 그 사이에 넌 반대편 개구멍으로 빠져나가. 구조 요청해. 안 돼요. 당신 혼자 죽겠다는 거잖아요. 싫어. 같이 가요. 명령이다. 대위 살아서 내 복수를 해줘. 시우는 무전기를 끄고 설원 한복판으로 뛰쳐나갔다. 조명탄을 흔들며 헬기의 시선을 끌었다. 여기다. 이 깡통들아, 나를 봐라. 헬기의 기수가 시우를 향해 돌아갔다. 앨리스는 무너진 바위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열했다. 안 돼. 시우. 제발. 기관포가 시우를 향해 쏟아졌다. 하얀 눈밭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거대한 미사일 한 발이 시우가 서 있는 곳을 강타했다. 쾅. 폭발의 충격파가 앨리스가 숨어 있는 동굴까지 전해졌다. 거대한 화염이 시우가 서 있던 자리를 집어삼켰다. 시우. 앨리스의 절규가 동굴 안을 울렸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그가 죽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 강하고 무뚝뚝했던 남자가 나를 위해 산화했다. 앨리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헬기는 선회하며 확인 사살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상군들이 앨리스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죽였어. 여자를 찾아. 앨리스는 이를 악물었다. 시우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시우가 말한 개구멍을 찾아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다리의 통증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복수심과 생존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동굴 반대편으로 빠져나온 앨리스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손에는 시우가 남긴 위성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재밍 신호 때문에 여전히 먹통이었다. 더 높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앨리스는 산 정상에 있는 놈들의 본거지. 그 실험실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재밍 장치가 있을 것이고 놈들의 대장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시우에게 배운 은신술, 그리고 델타포스의 전술 능력이 그녀를 완벽한 살인 병기로 만들었다. 보초를 서던 용병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앨리스의 나이프에 목이 그어진 채 드디어 산 정상의 실험실 입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폭발 현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시우가 피투성이가 된 채 놈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상태가 처참했다. 온몸이 화상과 파편으로 만신창이었고 의식이 없어 보였다. 놈을 산채로 잡아오라니까 실험체로 쓸만한 놈이야. 모피 코트를 입은 대장이 시우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앨리스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살아있다. 그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다. 놈들은 수십 명이고 헬기까지 있다. 그때 앨리스의 눈에 실험실 옆에 세워진 유류 저장고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위로 눈이 위태롭게 쌓여 있는 절벽이 보였다. 눈사태. 그리고 폭발. 앨리스는 저격 소총을 들어올렸다. 타겟은 유류 저장고의 밸브가 아니었다. 절벽 위에 쌓인 눈더미였다. 기다려요. 시우. 내가 갈게요. 타항 총성과 함께 절벽 위에 눈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곧 거대한 눈사태로 변해 실험실을 덮쳤다. 뭐야, 눈사태다. 놈들이 혼비백산했다. 그 혼란을 틈타 앨리스가 유류 저장고를 향해 두 번째 탄을 날렸다. 쾅 기름이 쏟아져 나오며 불이 붙었다. 불길이 놈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앨리스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비켜다 죽여버리기 전에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온 발키리 같았다. 앞을 막는 용병들을 쏘고 찌르며 시우에게로 돌진했다. 대장이 시우를 인질로 잡고 권총을 겨눴다. 오지마, 이놈 머리에 구멍을 내주마. 앨리스가 멈춰섰다. 총구는 대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시우가 방패막이가 되어 있었다. 총 버려. 안 그러면 쏜다. 앨리스는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다. 시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무릎 꿇어. 앨리스가 무릎을 꿇었다. 대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시우를 밀치고 앨리스에게 총을 겨눴다. 사랑 노름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잘 가라. 대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쓰러져 있던 시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죽지 않았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 시우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장의 발목을 낚아챘다. 의학 대장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그 틈에 앨리스가 몸을 날려 대장을 덮쳤다. 두 사람은 눈밭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대장의 힘이 셌지만 앨리스의 도끼는 그보다 더 강했다. 앨리스는 대장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그의 머리에 겨눴다. 이건 내 남자를 건드린 대가야. 타항 상황이 종료되었다. 앨리스는 시우에게 달려갔다. 시우가 피 묻은 손을 들어 앨리스의 뺨을 만졌다. 왔구나. 바보같이. 도망가라니까? 당신 두고 안 가요. 절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불길에 휩싸인 실험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재밍 장치가 파괴되면서 시우의 무전기에서 구조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기는 구조팀 조난 신호 확인했다. 현재 위치로 접근 중 들려요. 구조대예요. 우린 살았어요. 앨리스가 외쳤다. 하지만 시우의 시선은 앨리스의 등 뒤를 향해 있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로봇 하나가 기어 나오고 있었다.
자폭 모드가 켜진 채 붉은 빛을 번쩍이며 피해 시우가 앨리스를 밀쳐내고 로봇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안 돼. 앨리스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시우와 로봇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음이 산을 뒤흔들었다. 앨리스는 절벽 끝에 엎드려 절규했다. 아래에서는 검은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우 대답해요. 제발.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켰다. 그때 구조 헬기가 머리 위로 나타났다. 로프가 내려오고 구조대원들이 앨리스를 끌어올렸다. 놓으세요. 저 밑에 사람이 있어요. 내 파트너가 있다고요. 진정하십시오. 대위님, 저기는 폭발 구역입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녀를 억지로 헬기에 태웠다. 앨리스는 창밖을 내다보며 멀어지는 절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그가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헬기가 기지로 돌아오는 동안 앨리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시우가 줬던 터량말 한 짝만이 쥐어져 있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이 달려들어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발과 눈사태로 인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보고만 올라왔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살아있어. 내가 알아? 앨리스는 수색 종료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녀는 미국으로의 복귀 명령도 거부했다. 전역 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산을 찾아갔다. 눈이 녹고 봄이 올 때까지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약속했잖아요. 살아서 데이트하자고. 거짓말쟁이. 3개월이 지났다. 앨리스는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술과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화려했던 금발은 푸석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앨리스 카터 씨입니까? 누구시죠? 한국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신원 미상의 환자가 의식을 찾았는데 당신의 이름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앨리스의 심장이 철을 듯했다. 그녀는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만약 그가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문을 열었다. 하얀 침대 위에 온몸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얼굴 반쪽은 화상 흉터로 덮여 있었고 한쪽 다리는 잃은 듯했다. 하지만 그 눈빛, 강하고 깊은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시우.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붕대 감긴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다. 왔구나. 공주님. 앨리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살아있었다. 그 지옥 같은 절벽 아래서, 폭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었다. 나무에 걸려 목숨을 건졌고 산악마을 주민에게 구조되어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이제야 연락이 된 것이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연락해서. 시우가 쉰 목소리로 사과했다. 아니야. 살아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앨리스는 시우의 성한 손을 잡고 뺨에 비볐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시우의 재활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의족을 차야 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그는 좌절했다. 자신이 더 이상 강한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 앨리스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가라. 앨리스. 난 이제 장애인이야.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야. 시우가 앨리스를 밀어냈다. 당신이 다리가 없든 팔이 없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내 영웅이에요. 앨리스는 단호했다. 그녀는 시우의 재활을 도왔다. 걷는 연습을 할 때마다 넘어지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요.
설산에서도 나 업고 걸었잖아요. 이번엔 내가 당신 지팡이가 되어줄게. 앨리스의 헌신적인 사랑에 시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땀을 흘렸다. 앨리스를 위해, 다시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어느 날, 시우가 의족을 차고 처음으로 혼자 서는데 성공했다. 해냈어. 앨리스. 앨리스가 달려와 그를 안았다. 봐요.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다. 설산의 악몽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1년 후, 강원도의 그 산. 이제는 눈이 녹고 푸른 숲이 우거진 그곳에 두 사람이 다시 섰다. 시우는 멀쩡하게 걸었다. 의족에 적응하여 예전의 늠름한 모습을 되찾았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민간 군사기업의 교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앨리스 역시 군을 떠나 시우와 함께 한국에 정착했다. 여기였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앨리스가 바위 동굴을 가리켰다. 그래. 여기서 내 옷을 벗겼지. 시우가 짓궂게 웃었다. 이봐요 분위기 깨게 진짜 앨리스가 시우의 등짝을 때렸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시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앨리스, 내 설산에서 했던 약속. 기억나 살아서 데이트하자는 거요? 아니, 그거 말고 널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시우가 반지를 꺼냈다. 투박하지만 반짝이는 은반지였다. 평생 널 버리지 않을게. 내 곁에 있어줘. 앨리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날 버려도 난 당신한테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껌딱지처럼. 시우가 앨리스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깊게 끌어안았다. 사랑한다. 나의 파트너. 나도 사랑해요. 나의 영웅. 두 사람의 키스가 이어졌다. 푸른 산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늑대도, 추위도, 적들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